안녕하세요. 워렌텍 IT 임플란트를 상악 전치부, 신미성이 강조되는 상악 전치부에 식립하는 드릴링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부러 먼저 스크루멘테이션, SCRP 형태의 보철물에 준하는 드릴링 프로토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표준적인 드릴링 프로토콜은 이렇게 모든 드릴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전치부에서는 전 단계 SD 드릴 풀랭스로 사용을 하고요. 최종 단계 SD 드릴을 짧거나 풀랭스로 사용을 합니다. 짧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 풀랭스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 이제 골질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악 전치부에서 드릴링을 할 때에는 어떤 드릴을 순서적으로 사용하느냐보다도 드릴의 축과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왼쪽에서 보이는 보통 스크루멘테이션, SCRP 형태로 싱그룸 쪽으로 스크롤이 나오는 임플란트 위치가 연조직 부위, 마진 부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연조직 부위가 가장 두껍게 확보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버칼 컨케버티가 페네스트레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오목하지 않다면, 해부학설을 허용한다면 전치부에서는 스크루멘테이션 쪽으로 축을 잡아서 임플란트를 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제 스크루멘테이션 축의 드릴링을 보여드릴 것이고, 보통 이제 인사절 엣지 축으로 스크루가 위치하거나 또는 이제 레비얼 서피스 쪽으로 위치하게 되면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레비얼 쪽으로 축이 빠져나갈수록 마진부 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마진 쪽의 연조직 두께는 얇아집니다. 그 결과로 전치부에서는 리세션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이제 골유착에 성공했다고 해도 심미적으로 실패한 임플란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임플란트의 축이 레비얼 쪽으로 기울어질수록 더 팔레트 쪽으로 심어질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제 스크루멘테이션 위치 쪽으로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을 볼 텐데, 우리가 트위스트 드릴은 특성상 커팅 엣지가 엔드 부분 아래쪽에 있고요. 옆에는 플룸만 있습니다. 부분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트위스트 드릴 형태는 측벽을 깎을 수는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반면에 이렇게 테이퍼 형태의 드릴들은 측벽에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벽을 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드릴을 운영을 할 때, 특히나 상악 전치부에서 임플란트가 레비얼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심지 않고 싱글룸 엑스스로 나오게 심을 때에는 이러한 드릴의 특성을 알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스트 드릴은 처음에 뚫고 들어갈 때 포인트 드릴도 마찬가지고, 치근 단부의 한 3-4mm 상방부에서 구개부 쪽의 외측벽을 향해서 거의 세운 각도로 처음에 진입을 해서 코티칼 본을 뚫어야 돼요. 치근 부에 있던 본을 뚫어야 되죠. 뚫고 나면 들어가면서 축을 세워서 원하는 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축을 바꾸면서 드릴링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테이퍼 형태의 스텝 드릴류는 사실은 쭉 진행을 하면서 팔레탈 쪽으로 이렇게 미는 압력을 주면 측벽을 깎으면서 위치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드릴의 특징을 좀 잘 알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본 중에는 이제 21번을 발치하고 발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경우인데, 심바이오 타입의 여자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팔로상으로 버칼 컨카피트를 봤더니 이게 싱글룸 엑시스로 임플란트가 심어질 그런 아나토미를 보이고 있고요. 이건 이제 테이퍼 바디, 치근형의 IT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실린더 형태를 썼다면 페네스트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컨케버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드릴 운영은 전 단계 SD 드릴 풀랭스로 사용을 하고, 최종 단계 SD 드릴 역시 풀랭스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셀프 탭으로 픽처를 식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드릴의 플로우는 이렇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포인트 드릴이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치근 부의 한 3mm, 4mm 상방부에서 팔레탈 월 쪽으로 최대한 각을 꺾어서 이 치근 부에 있던 코티칼 본에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일단 펑처를 해야 됩니다. 코티칼 본을 뻥 뚫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뚫을 때 미끄러져서 에이펙스 쪽으로 포인트들이 위치하게 되고, 그 위치에서 드릴링해서 임플란트를 심으면 나중에 임플란트가 레비얼 쪽으로 쉬프트 돼서 생각보다 많이 리세션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드릴은 처음에 3-4mm 위쪽에 코티칼 본, 팔레탈 쪽을 향해서 뚫고 들어가면서 각을 세워서 원하는 축으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트위스트 드릴 역시 측벽에 날이 없기 때문에 그 뚫었던 포인트로 들어가면서 다시 축을 조금 세워서 원하는 싱그로맥스 축을 잡게 되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파일럿 드릴을 사용하고 나서 전 단계 SD 드릴인 3.8, 13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도 약간 그렇게 축을 로테이션 시킨다는 느낌으로 드릴링을 하게 되지만 트위스트 드릴보다는 쉽게 팔레타 쪽으로 미는 힘만 줘도 축이 유지되면서 앞으로 레벨적으로 밀리지 않고 드릴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보시면 이 13mm 드릴을 조금 깊게 식립을 했어요. 그래서 에이펙스 쪽이 조금 더 깊게 한 1.5mm 깊게 프레퍼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조금 더 깊게 넣어서 고정을 얻을 수 있는 여지들을 확보해 놓고 최종 드릴 SD13은 정위치대로 드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 드릴은 한 1mm 더 깊게 드릴링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예상했던 위치에서 고정력이 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고정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 35N 정도의 고정력을 얻고 바로 템포러리를 연결을 했고요. 세팔로를 보면 버클 컨커게버티에 딱 걸쳐서 정확하게 싱글룸 액시스로 임플란트가 심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 보철은 SCRP, 스크루멘테이션 타입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철이 연결되고 12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좋은 임상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신 케이스는 이제 발즉 케이스고요. 지금 이제 힐드 사이트인데요. 원래 미싱이 있던 부위라서 교정력으로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라 굉장히 씬 리치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세팔로상으로 보면 그래도 테이퍼 바디 IT를 심었을 때 페네스트레이션 없이 식립될 수 있는 싱글룸 액시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드릴 시퀀스는 전 단계 13mm 조금 길게 심고 드릴링을 하고 최종 단계 13SD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플로우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역시 이게 지금 힐드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까 발치를 하고 바로 심을 때에는 포인트 드릴 들어갈 때 치근부에 팔레탈 쪽을 향해서 3mm 정도 에이펙스에서 내려온 지점에서 뚫고 들어갔었죠. 근데 이건 지금 힐드 사이트라서 안에 발치 소켓에 있는 코티칼 분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때는 축에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스트레이트하게 포인트 드릴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트위스트 드릴을 사용하고 파일럿 드릴을 사용한 다음에 전 단계 S 드릴 3.8짜리 11.5를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를 역시 원하는 깊이보다 한 1mm 깊게 레이저 마킹이 1mm 폭이니까요. 레이저 마킹의 상단부까지 잠게 드릴링을 하고요. 최종 4.3에 11.5는 정 깊이까지 드릴링을 해서 전 단계 드릴이 1mm 정도 더 드릴링이 된 상태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셀프 태핑으로 식립을 하고 정위치에서 고정력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깊게 위치를 시켜서 필요한 고정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중 내에서 한 35N 정도의 초기 고정력을 얻었고요. 그라프트를 해서 서머지를 한 다음에 힐링을 시키고 스크루멘테이션 타입으로 SCRP 형태로 보철물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정도가 경과된 케이스고요. 연조직의 높이나 경조직의 높이 다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상악 전치부에서는 전 단계 SD-드릴 풀랭스로 사용을 하고 최종 단계 SD-드릴을 사용하게 되는데 되도록 이제 해부학적 구조가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전 단계 SD-드릴을 조금 한 1mm 정도 레이저 마킹 부만큼 조금 깊게 식립하고 접근하는 것이 고정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